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천장에서 오수가 떨어지는 이런 날벼락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아파트 천장에서 오수가 새는데 그것이 이제 원인이 어떤 음식물 처리기 이런 것들에서 유출된 유출물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크게 보면 누수 소송에 해당이 되거든요.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서 다툼이 이제 생기는데, 만약에 위에서 물이 쭉쭉 떨어져요. 그 물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또 냄새도 나겠죠.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금방 또 불쾌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윗집에 어떤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소송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누수 소송하고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도 아마 저번 시간에 누수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누수 소송이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상담을 많이 받아요. 상담을 많이 받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누수 소송을 실제로 착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물 처리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원인은 밝혀진 거예요. 원인은 밝혀졌는데 보통 누수의 원인을 판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윗집의 문제인 거냐, 윗집의 어디에 문제인 거냐,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학적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누수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수. 상수는 우리가 수돗물 먹을 때 그 수돗물을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하수, 수돗물을 쓰고 설거지 해가지고 설거지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를 제외한 우수가 있습니다. 우수는 뭐냐? 빗물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에서 발생하는 누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판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법원에서 감정을 할 때는 상하수도 관에 일정 이상의 압력을 더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압을 또 높여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제 대략적인 위치나 이런 걸 찾아내는데, 우수가 벽을 타고, 아파트 벽을 타고 또는 집합 건물의 벽을 타고 와가지고 아랫집으로 오는 경우, 이거는 정말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 오는 날 누수가 발생하면 비 때문에 그런 거야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디를 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들이 이 누수 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로 윗집하고 아랫집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랫집은,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세대에서는 기술자한테 그래도 자기가 아는 그런 시공과 관련한 기술자 분한테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기술자가 어떤 답을 줘요. 그래가지고 클레임을 하잖아요. 윗집에. 그러면 윗집은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윗집은 윗집대로 또 기술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술자가 또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랫집이 문의한 기술자와 윗집이 문의한 기술자의 의견이 달라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서로 간의 감정싸움과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수 원인 파악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법원에서 감정을 맡겨도 이 누수 원인 파악을 법원 감정인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런 누수를 원인을 수정하는 거, 또 누수가 만들어낸 피해를 수정하는 거, 예를 들어 도배장판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판결금으로 산출할 만한 대략적인 비용은 또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기술 감정을 하는 그 원인 감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감정인들도 고생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판결금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그거는 또 적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하듯이 사랑니 발치하는 게 치과 의사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가는 작은데 난이도는 높아요. 이 그 누수 소송이 전형적으로 사랑니 발치하는 일처럼 수가를 높이 부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 결과가 무효화되거나 뒤집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법원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거는 원인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냈는데도 그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감정 결과를 쓰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감정의 세계에서는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 사무실에서는 누수 관련해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감정, 특히 누수 원인 감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천정에서 물이 새면 스트레스 안 받으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면 윗집이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밝히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오해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만 미리 알고만 계셔도 윗집하고 아랫집 사이가 지나치게 서로의 감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기 쉽진 않죠. 쉽지 않습니다. 골프 칠 때 뭐 힘 빼고 치라는 게 가장 어려운 말인 것처럼 이렇게 분쟁이 났는데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밝히는 건 기술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